다음은 큐시토의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어요. 네, 김경수 이번엔 나오나 이낙연 복귀입니다. 네, 2016년 당시 이 민주당 당원들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 댓글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사건으로 김 전 지사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됐는데 당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저에게 맡겼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네, 이때 구속된 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미 이 형기의 70%를 채워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는데요. 네. 1시간 뒤인 4시 반부터 가석방 심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바가 있었는데 이 당시로는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이 조직적 대선 여론 조작에 해당하는 이 중범죄라는 의견과 이 공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던 드루킹과 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과연 이 오늘 가석방이 될 것인가가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친문 적자입니다. 강재묵 기자. 예. 그러면 만약에 가석방이 되면 나와서 뭐 바로 대권 주자행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가석방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은 이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공직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김 전 지사가 구속됐던 상황과는 또 당내 상황도 달라졌죠. 이 관련해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의 의견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이재명 체제에서는 이 견제 세력의 존재감이 좀 희미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다만 이 정반합의 의미에서 이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견제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좀 이 김경수 의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장혜찬 이사장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이 실형이 선고된 징역의 연수와는 별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가석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볼 여지가 대단히 높고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중도에 가석방이 되게 되면 비슷한 혐의를 저질렀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3년 다 살고 나오고 권력자 정치인 출신은 적당히 어느 정도 살고 가석방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고요. 다만 네. 뭐 만기를 하고 출소하게 됐을 경우에 사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권에 당장 복귀하기는 힘들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야권에서 아마 김경수 전 지사의 자택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정도의 전망은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이 가석방 가능성 자체는 낮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목되는 이유가 민주당이 지금 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 상황이랑도 사실 맞물려 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지금 미국 간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좀 슬슬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하면 이 30의원 등 이낙연계 인사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미국 워싱턴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조기 복귀론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 이낙연계 의원으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은 이 공개적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그렇죠. MBN 취재진이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접촉한 바 있었는데 네. 이 조기 복귀설과 관련해 민 기자가 설명드린 것처럼
1년 예정으로 방문학자로 미국에 왔다. 네. 이 기존 계획에서 전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하면 조기 복귀 가능성 본인도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소환이 되고 있는 지금의 이런 어떤 상황.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 지난주 저희 프레스룸에도 모셨는데요. 그렇죠. 이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상황에 이낙연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짝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비명계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 있던데. 저는 뭐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 다 손흥민 의원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네. 민주당을 지켜온 분이시고 네.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미국에 나가 있는 또 이낙연 대표를 뭐 위로하고 또 그 오랜 친분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뭐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사실 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야당의 대선 이른바 대체제들이거든요. 네네. 이 얘기 자체가 사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그 얘기가 이미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있었던 네. 얘기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만 하더라도 네. 미국에 가서 뭐 내년 되기 전에는 안 돌아온다고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고 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설사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쓰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총선 출마도 못하는 입장에서는 당 내의 패권 싸움에 직접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렵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계들이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다음 공천을 확정받기가 좀 쉽지 않으니 여러 가지 수를 좀 굴려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도 어떤 힘을 더 받아가지고 네. 당내의 주류적인 목소리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김경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이 도도하게 친명이 당내 대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